여러분, 세상에 딱 하나뿐인 핵심 기술로 장비를 만드는데 매출은 매년 30% 넘게 쑥쑥 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를 보는 회사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마치 수수께끼 같죠? 오늘 바로 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매출이 이렇게나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익은 마이너스라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 기업의 진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 미스테리한 적자 기업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선 재무제표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혼란스러운 숫자 뒤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매출 성장률은 무려 플러스 33%. 정말 대단한 성장세죠. 그런데 수익성을 나타내는 PER이나 ROE는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쉽게 말해 번 돈보다 쓸 돈이 더 많다는 뜻이죠. 와, 이거 겉으로만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숫자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의 진짜 가치는 이런 재무제표 숫자가 아니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 기술력이 수수께끼를 푸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야스가 어떻게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지 그 핵심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LED의 핵심 공정이 바로 증착이라는 건데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유기물 막을 마치 3D 프린터로 찍어내듯이 한 겹 한 겹 정교하게 쌓아서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정밀하냐에 따라서 화질과 수명이 결정되는 거죠. 정말 섬세한 작업이겠죠? 바로 여기서 야스의 진짜 힘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3D 프린터, 즉 증착 시스템과 그 안에 들어가는 잉크 카트리지에 해당하는 증발원, 이 두 가지를 모두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야스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특히 8.5세대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요, 경쟁자가 아예 없어요. 완벽한 독점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조차 야스가 없으면 최신 OLED TV나 모니터를 못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회사의 시작이 참 재밌어요. 2002년 연세대학교의 한 연구실에서 출발했거든요. 남들이 못하는 기술을 만들겠다. 이 창업 철학 하나만 보고 정말 한 우물만 파온 겁니다. 자, 그럼 이 독보적인 기술력이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거대한 기회의 문을 활짝 연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섹션, 빅사이클의 주인공. 곧 시장에 불어닥칠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야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한번 보시죠. 디스플레이 시장의 첫 번째 큰 파도는 바로 스마트폰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거대한 두 번째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파도의 정체는 바로 IT 기기용 OLED 시장입니다. 2024년에 OLED 아이패드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태블릿과 노트북 같은 이 시장의 잠재력은 기존 스마트폰 시장의 무려 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실제 성장세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요. 2019년에 400만 대 수준이었던 IT용 OLED 패널 출하량이 5년 만에 2,150만 대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40%에 달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거대한 시장을 감당할 8.5세대 증착 장비 기술을 가진 회사는 전 세계에서 야스 딱 한 곳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아주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번째 섹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지금의 이 독점적인 지위도 정말 대단한데요. 야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두 번째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나노니켈 파우더라는 신소재 사업입니다. 디스플레이 회사가 갑자기 웬 니켈?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영리한 한 수입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사업은 경기를 많이 타잖아요.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땐 확 꺾이니까요. 그런데 이 나노니켈 파우더는 반도체나 항공우주 같은 첨단 산업에 꾸준히 필요한 핵심 소재예요. 즉 불안정한 주력 사업을 보완해줄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하나 더 확보하는 전략인 셈이죠. 로드맵도 아직 구체적이고 공격적입니다. 2024년에 이미 준기를 다 마쳤고요. 바로 올해 2025년 1분기부터 연간 1,000톤 이상의 대량 생산에 돌입합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머지않아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얻은 모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맨 처음 봤던 그 수수께끼 같던 재무제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재무제표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물론 야스의 ROE 마이너스 맞습니다. 하지만 동종업계 경쟁사들 좀 보세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0%, 거의 처참한 수준이죠. 여기에 비하면 야스는 오히려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적자 상황에서도 경쟁사들보다 훨씬 튼튼하게 버티고 있다는 증거죠. 특히 이 유동비율 215%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유동비율은 회사가 단기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보통 200%가 넘으면 아주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즉, 연구 개발이든 신사업이든 마음껏 투자할 현금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회사의 적자는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더 큰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죠. 자,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 기업에 대한 최종적인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정리하자면 야스는 명확한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8.5세대 기술 독점과 폭발적인 IT OLED 시장 성장, 그리고 강력한 재무 안정성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신사업 성공 여부라는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야스는 폭발적인 성장을 앞둔 숨겨진 보석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 대한 위험한 베팅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